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3주차 한국의 역사적 사건 화요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여러분 쉬는 시간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잘 쉬셨으니까 남은 수업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삼국이 어떻게 통일을 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고구려 이후에 생겨난 나라 발해에 대해서 또 배웠고,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어떻게 더 발전을 했고 나중에 또 어떻게 힘이 약해져 갔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를 할 건데요. 이 남북국 시대에 있었던 문화. 자, 남북국이 무엇입니까? 자, 통일신라와 발해가 같이 있었던 시대를 남북국이라고 해요. 통일신라는 남쪽에 있었죠. 발해는 어디 있었습니까? 북쪽에 있었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남북국 시대 다음에 생겨난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국 시대의 문화입니다. 자, 남북국 시대는요, 네, 뭐가 많죠? 네, 다양한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였는데요. 자, 이 공존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자, 공은 함께, 존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하죠, 여러분. 한번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여러분, 한반도에서 첫 번째 나라는 고조선이었죠? 자, 근데 고조선이 있었을 때도 밑에는 다른 나라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뭐 부여나 고구려 같은 나라들이 생기고 또 더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죠. 그럼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통일이 되었습니까? 남쪽은 신라가 통일을 하였고 북쪽에서는 또 발해라는 나라가 나타났어요. 자,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를 흡수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발해는요? 발해는 옆에 당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통일신라와도 교류를 하고 일본과도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를 먼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신라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약 1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역사가 정말 기니까 거기에 있는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문화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선생님이 유명한 것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라에서는 그 불교 문화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불교 문화와 관련된 것은 뭐 불국사와 석굴암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둘 다 절이에요. 자, 절은 무엇입니까? 네,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죠. 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불국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석굴암인데요. 둘 다 유네스코라고 하는 곳의 세계 문화유산, 즉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불국사를 보시면요. 자, 불국사는 불교의 이상적인 세계. 자, 이상적인 세계는 불교 안에서 생각하는 완벽한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것을 뭐로 표현했다? 건물로 표현한 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이 다리를 지나가면 이제 불국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이 경치가 너무 예쁘고요. 또 불국사 안에 들어가도 이렇게 건물의 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런 탑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 불국사 건물이 있는데 참 예쁘죠. 그래서 이 불국사는요. 사실 삼국시대에 건축이 되었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국사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석굴암입니다. 자, 석굴암은 돌로 만든 절이에요.
우리 앞에 불국사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물론 여기 돌들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건물을 이렇게 나무로 많이 만들게 되죠. 그런데 석굴암은 전부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처님들도 돌이고요. 뒤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도 이렇게까지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석굴암과 불국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돼 있으니까 자, 석굴암과 불국사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종도 있는데요. 자, 이 종의 별명은 에밀레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에밀레 종이냐면 이 종을 만들었을 때, 자, 이거는 역사는 아니고요. 그냥 전설이에요. 전설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에 아기가 들어갔다라는 어우 무섭죠. 네, 이 종을 만들 때 아기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을 치면 에밀레 에밀레 이런 소리가 난대요. 이 에밀레가 이제 우리로 치면 엄마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엄마,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야 여기 아기가 들어간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뉴스에 봤는데 최근에 요즘에 그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 종을 조사를 했는데 아기가 들어간 거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기를 넣을 수 없겠죠. 무서워라.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기억해 주셔도 되고 에밀레 종이라고 기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발해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도 마찬가지로 불교 미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문학 작품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해가 어떤 나라 다음으로 생겼다고 했죠? 네, 고구려.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가 바로 발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미술이나 문화에 고구려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고구려의 미술이나 문화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구려의 문화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문화였는데요. 이 문화 위에 부드러운 다항의 문화를 더해서 같이 조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그 발해의 문화재를 한번 볼까요? 문화를 특히 그 조각이 뭐죠?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막 사람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조각 부분에서 뛰어난 수준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이게 이제 발해의 이불병자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불은요, 여러분 밤에 잘 때 쓰는 그 이불이 아니고요. 이는 불은요, 부처님, 병은요, 같이, 좌는요, 앉아 있다. 그래서 두 명의 부처님이 같이 앉아 있는 조각을 이불병자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여기 부처님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불병자상 이렇게 외우면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뜻도 같이 설명을 해준 거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불병자상.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석사자상. 자, 석은 돌로 만든 사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떨까요? 사자를 보니까 약간 고구려의 강한 모습이 느껴지죠? 그리고 또 뭔가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런 것은 당나라에서 받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석사자상이 있고요. 또 당나라와 문화적 교류를 많이 했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자, 당나라에서는 어떤 글자를 씁니까? 한문을 쓰죠. 자, 그래서 높은 수준의 한문학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문학이 무엇이냐면 한문, 중국의 글자를 연구하거나 또는 중국의 글자 말고 한문으로 된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도 한문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발해는 높은 수준의 한문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남북국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삼국 시대는 배웠죠? 자, 삼국 시대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어떤 나라가 통일을 했죠? 신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다시 발해라는 나라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라가 다시 나라가 나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후백제라는 나라가 나오고요. 후고구려라는 나라로 나눠서 다시 나라가 세 개가 됩니다. 이것을 후삼국 시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삼국 시대는요. 901년부터 900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900년부터 936년까지 있었던 시대, 즉 36년 정도의 짧은 시간 있었던 시대였는데요.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로 다시 나라가 나뉜 상태가 바로 후삼국 시대입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때까지는 여기가 신라였죠. 자, 그런데 후고구려, 후백제가 나타나면서 다시 나라가 세 개로 나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후는요. 나중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생긴 고구려, 나중에 생긴 백제, 그리고 후삼국 시대도 나중에 생긴 삼국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가 굉장히 작아졌죠. 네. 자, 그래서 먼저 후고구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후고구려를 만든 사람은 궁예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궁예는요, 사실 그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는데요. 즉 왕의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궁예가 태어날 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고 해요. 네. 그러면 굉장히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을요, 신라의 왕이 들었어요. 47대 왕이었던 허난왕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아기가 크면 자기 대신에 왕이 될 거잖아요. 또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난왕이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구나. 저 아이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난왕의 부하는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죽이려니까 너무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기를 던졌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쵸? 던졌는데 그 밑에서 이것을 알고 있던 유모가 아이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유모가 뭐냐면 아이를 키울 때 엄마 대신에 우유를 주거나 뭐 아이를 대신해서 키우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유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모가 궁예를 받았는데요. 이때 잘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이 눈을 찔러요. 아야! 그래서 눈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다친 궁예는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궁예가 어른이 되어서 유모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신라의 왕족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궁예는 약간 불안해진 거예요. 왜요? 또 왕이 자기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궁예는 절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승려가 됩니다. 자, 승려는 스님이에요. 네, 승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다시 절 밖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특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후고구려, 나중에 세워진 고구려를 901년에 개성이라는 곳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자, 개성은 여기 보시는 송악 있죠? 이 송악이 개성의 옛날 이름, 즉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후고구려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좋은 이야기예요. 왕이 되었죠. 그런데
점점 궁예가요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이상해졌느냐면 자기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예요. 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볼 수 있어.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나를 죽이려고 했지? 왕을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너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하죠? 자, 그래서 심할 때는 자기의 아내와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섭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못 참아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그래서 결국 신하들과 백성들은 궁예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예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해서 왕건에게 가게 되고요. 이 왕건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궁예는 쫓겨나서 외롭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은 원래 이름이 후고구려였죠. 자, 후고구려 뒤에 궁예가 나라 이름을 몇 번 바꾸기는 하는데 그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뭐로 바꾸었다? 고려로 바꾸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영어 이름이 뭐죠? 우리 코리아죠. 그 코리아가 바로 이 고려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다. 자, 다음은 선생님이 후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후백제는요, 견훤이라는 사람이 만든 나라인데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이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성을 견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자, 이 견훤은요, 딱 봐도 여러분 힘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싸움을 잘하게 보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이 강했다고 해요. 흔히 말하는 영웅.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견훤이 아기일 때 견훤의 엄마가 혼자 일을 하러 갔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와서 이 견훤에게 젖을 먹였대요. 우유. 자, 그 정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견훤이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는 신라 귀족들이 앞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했죠.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신라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죠? 사람들에게 세금 내. 네, 세금을 아주 많이 받았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견훤이 화가 나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900년에 완산주라는 곳에서 후백제를 만들었는데요. 이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라는 도시입니다. 네,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견훤은요, 이 고려와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미 신라가 너무 약해졌죠. 그래서 신라는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후고구려와 후백제 싸움을 통해서 이긴 나라가 다시 통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견훤은요, 또 다른 일을 했는데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 바로 여기 신라를 공격했어요.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여기는 이제 금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같습니다. 네, 그 금성으로 공격을 해서 그 신라의 왕이었던 경혜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경혜왕의 아내와 아이에게도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점점 힘이 강해져가는 견훤에게는요, 그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왕은 첫 번째 아들인 신검과
네 번째 아들인 금강이었는데요. 이 견훤은요, 금강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금강이 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검이 굉장히 화가 나죠. 자, 그래서요, 이 신검이요, 네, 금강을요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네, 내가 왕이 되어야 해. 형님 왜 저를 죽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신검이 아버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 나쁜 놈. 이렇게 돼서 신검이 후백제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견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견훤은 결국 왕건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예, 날 받아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둘이서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결국 견훤이 왕건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었대요. 참 여러분 역사는 재밌죠. 자, 그래서 결국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은 이 신라라는 나라를 왕건에게 바치게 돼요. 주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935년이었는데요. 네, 왕건님 이 신라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었고요. 그렇죠. 왕건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왕건은 후백제 왕 신검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 그리고 신검이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고 이때가 바로 936년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남북국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새로 나타난 삼국, 어떤 나라였죠? 후백제와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 이 세 나라가 싸웠던 이야기를 봤고요. 결국 누가 통일을 했다고요? 후고구려를 이어받은 고려가 전부 다 이 세 나라를 통일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앞으로 점점 다양한 역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배워볼 테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